이 병은 담배보다 술이 더 안 좋습니다. 술은 너무 즉각적이에요. 저 병이 있는 사람이 과음포음하면 다음날 응급실로 실려와요. 대한심장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세종병원 심장내과의 이은종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질환은 변이형 협심증입니다. 우리가 돌연변이 할 때 사용하는 그 변이를 붙인 협심증으로 일반적인 협심증과 증상은 비슷한데 양상이 조금씩 다르고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붙여진 진단명입니다. 한자에 달을 이자를 써서 이형 협심증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제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 혈관벽, 특히 혈관벽에 구성하고 있는 이 평활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과도하게 예민해진 상태로 병이 발생한다고 이해하고 있고요.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관상동맥의 심한 경련에 의해서 발생하고 경련 때문에 심장 근육으로 혈류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흉통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협심증의 약 10%에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40대에서 60대, 중년에서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혈관의 경련이 심하게 올 때는 갑작스럽고 심한 흉통이 발생하고 경련이 해소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변이형 협심증은 일반적으로 들어보는 그냥 협심증과는 어떤 게 또 다른가요? 이전에 영상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일반적인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그 이후에 혈관이 막히는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나이, 가족력 등을 통해서 동맥경화반이 성장하면서 혈액순환을 막아서 생기는 병이라면 변이형 협심증은 동맥경화성 협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심한 일시적인 경련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협심증은 관상동맥 확장술, 스텐트 삽입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과 같은 혈관을 넓히거나 재관류술을 해줘야 되는 반면에 이 병은 그러한 공격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약물 치료로 충분히 잘 치료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 병의 진단은 아주 특징적인 임상 양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주로 아침이나 새벽녘에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추위에 노출될 때 잘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괜찮은데 다음날 아침이나 새벽에 흉통이 발생하는 게 특징이고요. 추위와도 연관이 있어서 겨울에 환자분들이 응급실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을 너무 차게 한 상태에서 흉통이 생겨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협심증의 흉통과 유사하게 전흉부가 조이거나 쥐어짜거나 뻐근하거나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식은땀과 함께 생기는데 동맥경화성 협착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련이 없을 때는 혈류의 흐름에 문제가 없어서 운동을 해도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특징적인 증상 때문에 환자분 본인이 진단을 해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병의 확진은 관상동맥 조영술과 함께 경련을 유발하는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흉통이 생길 때 환자분이 병원에 바로 달려와서 조영술을 바로 시행해서 관상동맥이 심한 경련이 일어나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오고 있는 동안에 흉통이 사라지기도 하고 담당 의사가 환자분이 언제 경련이 발생할지 예상하고 기다릴 수도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련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약제를 관상동맥에 직접 주입해보고 심한 경련이 유발되는지를 관찰하고 환자분이 병원을 찾아오게 했던 그런 흉통과 유사한 양상의 흉통이 재현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적극적인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요, 48세의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음주 후에 다음날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조이는 듯한 흉통의 전형적인 양상을 가지고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우관상동맥이고요. 우관상동맥에 동맥경화반이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 환자에게 경련 유발 검사를 해서 오고노빈이라고 하는 약제를 주입해 봤더니 아주 심한 경련이 일어나면서 환자분이 집에서 느꼈던 조이는 듯한 흉통이 그대로 재현되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련을 혈관 확장기를 통해서 다시 해소하고 혈관을 확장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니트로그리세린 설화정이 즉각적인 호전을 일으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되게 5분 이내에 흉통을 종료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효과가 있지만 지속적인 효과는 좀 부족합니다. 따라서 변이형 협심증 환자의 비상용으로 사용을 주로 하고요. 지속성 혈관 확장제를 경구로 투여하면서 경련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전략이 되겠습니다. 술과 연관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술을 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금연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변이형 협심증은 이런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병인가요? 대부분의 심장질환이 그렇듯이 변이형 협심증도 완치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해오고 유발인자를 적절히 제어한다면 일반인과 같은 생활이 가능하고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나이를 많이 드시게 되면 변이형 협심증의 활성도가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약물 치료하면서 안정적으로 지내오셨다면 약제를 조금 줄여본다거나 혈관 확장제를 2개 드셨다면 하나로 줄여본다거나 또 하나로 드셨는데도 여전히 흉통이 전혀 없다면 약제를 끊고 니트로그리세린 설화증만 비상약으로 가지고 다니시게 되는 경우도 선택적으로는 사용해 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완치라기보다는요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연변이 하니까 유전병 같은데 혹시 유전이 되는 병인지 아니면 가족력 있는 질환인가요? 변이형 협심증은 유전성 경향이 매우 약한 질환입니다. 실제로 이제 가족 중에서도 변이형 협심증을 같이 진단받은 분도 있긴 하지만요. 전체 변이형 협심증의 한 5% 미만이기 때문에 가족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변이형 협심증 진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심장내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흔히 의심하지 않으면 놓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도 흉통이 계속 오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변이형 협심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그럴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에서 발생하는 경련이 특정 부위에만 발생하지 않고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텐트가 삽입되어 있지 않는 위치에서 경련이 발생해서 흉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5년 동안 안정형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삽입하고 약물 치료하면서 심한 흉통 없이 잘 지내고 계셨는데요. 추운 겨울날 갑작스럽게 이른 아침에 걸어가다가 흉통이 생겨서 오셔서 변이형 협심증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이형 협심증이 진단을 받았는데 술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많은 환자분들이 술을 끊지 않고 위험한 상황을 다시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금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환자분께서 젊은이 자네가 술을 아는가? 술이란 말이야. 건강도 중요하지만 인생도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한 발 물러서지요. 흉통이 거의 없어지고 약물 치료를 꾸준하게 하면서 안정된 상태가 되면 반주 정도, 와인 한잔 하시는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음이나 폭음은 절대 안 되고요. 저는 환자분이 모임에 가시면 내가 변이형 협심증을 진단받았고 과음이나 폭음을 하면 급사의 위험이 있다라고 친구들 앞에서 공표하고 양해를 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주로 도와주셔야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어쩔 수 없이 드셨다면, 과음을 하셨다면 저녁약을 반드시 드셔야 하고요.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대부분 술과 약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저녁약을 잘 드셔야 합니다. 저녁약을 드셔야 다음날 아침에 올 수 있는 경련을 예방할 수 있고요. 아침약만으로는 다음날 새벽까지 효과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무실 때 머리맡에 니트로그리센을 두고 주무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음날 흉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죠. 저에게 아주 안타까운 결과를 보인 환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제가 방문 시마다 위험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잦은 과음, 폭음을 지속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느 때처럼 폭음을 하셨는데 약을 임의로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아주 심한 흉통이 생겨서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직장 동료에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으니 차에 있는 니트로그리세린을 가져다 달라고 하셨는데 약을 가져와 보니 환자분은 이미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런 지속적인 음주, 약물치료의 중단, 비상약의 부재 이 세 가지가 만나면 급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이형 협심증 환자분들은 본인이 니트로그린 설화증을 소지하고 다니시는데요. 또 차에 사무실에, 화장실에 곳곳에 장기 보관이 용이한 니트로그리세린 스프레이를 부치해 두시도록 언제든지 응급 상황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뭔가 이 혈관에는 술보다는 담배가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병은 담배보다 술이 더 안 좋습니다. 담배는 동맥경화가 성장하고 플락이 럽처되는 이런 거를 좀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술은 너무 즉각적이에요. 저 병이 있는 사람이 과음폭음하면 다음날 응급실로 실려와요. 100%의 확률로. 그때마다 다르겠죠. 약을 먹었냐 안 먹었냐, 날씨가 추웠냐 안 추웠냐, 술을 얼마나 먹었냐. 오늘은 이렇게 변이형 협심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환자분들께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